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과 관련해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급금은 사실 그 법인을 만든 이유는 법인하고 개인하고의 자산과 부채를 독립시켜서 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대표이사들이 이제 좀 감이 없는 것이, 내가 만약에 뭐 1인 주주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실질적으로 주식을 분배를 했다 하더라도 내 회사나 다름없다 생각해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는 그 주주, 임원, 직원, 단기 대여금 채권, 주인종 단기 채권, 단기 채권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어서 돈을 뺀 것 같으면은 장단기 대여금 채권으로 해서 재무상태표상 자신이 아니고 자산인데,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그렇게 잡거든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출처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특정되기가 어렵다 할 때는 이제 가지급금을 잡거나, 또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 그래서 대출을 받거나, 대환, 그러니까 대출 연장이라든지 대출을 갈아타거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가지급금을 과대계상해서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가지급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실질이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도 특수관계인들한테, 그러니까 대표이사라든지 주식 많이 보유한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도 붙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안 나오지만 계정별 원점 가면은 인정이자라고 해서 이자가 붙게 돼 있거든요, 세법상. 근데 이제 이거는 가지급금을 이제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에서 반드시 떨어내야 되는 거지만,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가지급금은 줄여 나가는 것이 사업 계속을 하는데 유리한데, 이거는 뭐 상여로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중간 퇴직금 정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익배당으로 그 주주에게는 이익배당이 있잖아요. 이익배당으로 처리를 하든지 해서 10개까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10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개인에게 소득세가 발생하죠.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법인 소득세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법인세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지급금을 저는 제가 분류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가지급금을 업무하고 관련 있게 썼으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큰 문제가 없지만, 업무하고 무관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녀들 아파트를 사준다든지, 또 그리고 일하다 보면은 수주하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쓰거나 룸사롱 가서 접대하거나, 접대비가 법상 그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데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사실상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근거 자료가 없거든요. 이 가지급금이 이런 데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용처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지급금은 가급적이면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은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이게 법인세법에 이게 나열되어 있는데,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 그거는 또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퇴직전환금, 그 다음에 입금, 이익이죠. 입금 산입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그 다음에 사용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대여금, 이런 것들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이제 그 뭐랄까 그 손금액, 법인 입장에서는 손해본 금액, 자본의 손실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나열에 대한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손금에 이제 해당할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세법상 처리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가지급금이 지금 업무 관련과 업무 무관과 있을 때 업무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건 횡령 배임이 연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가지급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령 대표이사가 그리고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는 그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나 임원들은 보수를 받는 겁니다. 보수는 상법상으로는 후급이 원칙이고 무상이 원칙입니다. 근데 대부분 책정을 해놓죠. 대표이사들이 봉급을. 그럼 자기도 근로자인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지휘 관리 감독 복종을 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하는데 업무 관련성 있는 거야 문제가 없고, 또 법에서 업무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법인세를 내든 개인 소득세를 내든 하면 되는 것인데, 이도저도 아니다 하면은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법인 회생 파산 이런 절차가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줄여나가는 방법은 대략 한 12-13가지 됩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지만은 그 관련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세무사나 회계사 맨날 기장료 주고 연말 되면은 세무조정료 주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설명을 받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겨놓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시는데, 이 가지급금은 상당히, 가지급금이나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든지 장단기 대여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게다가 문제는 게다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그 법인 회생 파산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급금에 대해서 업무 관련 없이 썼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은 영수증이든지 뭐든지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잘 준비해 보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세무대리인, 회계사나 세무사나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점검하고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